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사 손쌤이에요. 자, 요즘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위장질환, 소화장애 등 위 관련돼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배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양배추를 매번 조리해 먹기도 어렵고 이게 큼지막해서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보관도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리해 먹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양배추즙으로 또는 양배추 식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양배추즙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더작 유기농 양배추즙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제품 한 박스에 30포가 들어있는데요. 자, 기호에 맞춰서 하루에 한 포에서 2포 드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정가가 7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양배추즙 치고는 좀 가격이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 쌤은 쿠팡에서 3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 제품을 구매했던 이유가 각종 리뷰나 각종 포털 사이트의 내용을 보니까 칭찬이 조금 막 자자해서 도대체 어떤 제품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제품이더라고요. 자, 소문만큼 좋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양배추 잘 고르는 방법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영양 보존 방법 그리고 제조 방법인데 한번 뜯어보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양배추 한 통으로 양배추즙을 한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 10박스를 만들 수 있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농도가 짙은 걸 고르시겠죠. 이 물과 희석하지 않는 양배추즙이 농도가 더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통 과채 95% 선택하는 게 좋아요.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과채 함유가 95% 있는 과채 주스, 그리고 딱 두 번째 액상차 70%, 75% 정도 과채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물이나 기타 등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메달 과채 음료가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동메달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 제품 금메달은 아니에요. 액상차 약 7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농도 기준에서는 그냥 보통 정도다라고 먼저 표현을 드릴게요. 사실 농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양배추에 있는 영양소가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이 농도도 중요하지만 농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출이에요. 추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채소나 양배추즙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한 70, 80 아니 100도까지 온도를 높여서 가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 비타민 등등이 열로 인해서 파괴가 됩니다. 특히나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한 60도, 70도 정도만 돼도 파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먹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조금 남은 유효 성분이나 아니면 식이섬유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교적 낮은 온도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온 추출 공법으로 만든 50도의 낮은 온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효 성분들이 최대한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효소 추출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더욱더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이 쌤이 효소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왜 굳이 효소 추출 방법을 썼는지. 밀림의 왕자인 사자나 아니면은 호랑이들도 코끼리를 보면 벌벌 떨고 코끼리가 힘이 가장 센 이유는 뭘까요? 코끼리를 보면은 육식을 하지 않아요. 채식 위주로 먹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채소나 과일 안에 있는 그 영양 성분 이게 세포벽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었을 때는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흡수한 다음에 다 이제 식이섬유랑 비롯해서 화장실로 그냥 가버리는데 채식 동물, 특히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그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 보니까 다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저래서 저 동물들이 튼튼하고 정말 힘이 넘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보니까요 추가로 또 햇섭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자체를 받았다는 게 원료도 중요하고 함량도 중요하지만 이걸 제조하는 과정 동안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들이나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검사한다라는 뜻인데 햇섭 있는 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예요?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화학적인 첨가물을 배제하는 게 요즘 추세인데 딱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배추 즙이든 양배추 제품이든 뭘 고르시던 간에
양배추가 유기농인 걸 선택하는 거 좋아요. 지금 양배추를 보시면은 딱 안에 보시면 안에가 촘촘합니다. 이 촘촘한 사이에 농약이 만약에 들어갔다, 이거 일일이 다 씻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된 양배추로 만든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하면 또 3년 이내 비옥한 토양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농약을 잠깐만 안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도 원료가 유기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쌤은요, 이 양배추즙이 뭐가 좋다 했지만 결국은 비려서 맛을 못 먹는다, 그러면은 정말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도 과연 그런 도루묵이 될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자, 이거 맛을 보니까요, 우리가 양배추즙 아무리 사놓고 먹으라고 해도 안 드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할 만한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제법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양배추를 보면은 뭐 껍데기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위를 먹는 게 좋을까요? 자, 보통은 딱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맨 끝에는 조금 벗겨내고 먹으면서 이 심지는 버린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심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겉면에는 이 비타민 A와 칼슘이 많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딱 이제 들어가서 이 속,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은 이 비타민 C와 무기질이 굉장히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딱 가운데 심을 보면은 이거 그냥 버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 안에 비타민 K 그리고 각종 무기질이 더 많이 있고 비타민 U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U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비타민 U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학자들과 그 박사님들께서 위 궤양을 치료하는 게 양배추에 있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 성분을 보니까 메틸 메티오늄 설포늄 이란 성분이 딱 그냥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궤양 치료에 좋다고 하는데 궤양이 영어로 얼선에, 자, U로 시작하네. 그래서 비타민 U 하자 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비타민 U라고 하는데요. 자, 특히나 비타민 U가 많은 게 심인데 우리 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끼 줘도 먹을까 말까 할걸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U 함량이 많은 제품과 아닌 제품으로 이렇게 확연히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 보니까 비타민 U 함량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이 제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양배추의 효능, 물론 이 위 건강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양배추 많이 찾고 있는 거 아시죠? 양배추는 이거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포만감은 쌓이는데 칼로리는 낮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 그리고 수분이 보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양배추 이거 딱 하나로 배도 채우고 다이어트도 하고 좀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항산화 이외에도 뭐 무기질, 비타민 가득가득 있는데 사실 이거 다 말하면 오늘 밤새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동의보감에도 양배추가 있고 옛날 때부터 양배추를 먹어왔던 것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양의 보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양배추가 무조건 만능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약간 신장 쪽이라든가 갑상선 쪽이라든가 아니면 위가 이미 안 좋은 상태에서 양배추 먹었을 때 위를 자극시킬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생양배추는 소화가 조금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팽창이나 가스가 많이 생산이 돼요. 안 그래도 내가 위 때문에 불편하고 장 때문에 불편해서 양배추 먹었는데 더욱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생 양배추를 먹지 말고 조리해서 먹거나 아니면 소량 조금씩 먹는 걸 추천할게요. 자, 쌤이 또 영양사잖아요. 가공된 제품도 좋지만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어떤 것과 궁합이 좋은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배추 하면은 항상 따라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과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습니다. 궁합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양배추가 가지지 않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채식조차도 또 골고루 먹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쌤은 실제로 다이어트의 효과를 봤던 조리법인 게 양배추를 잘게 썰어요. 계란을 풀어서 그냥 볶아요. 계란전이 되는데 또 생각하니까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까지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양배추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특히 직장인분들, 회식이 잦은 분들, 스트레스 잦은 분들이 가장 많이 자극이 되는 게 위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 이렇게 자체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제품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하고 있고요. 어떤 양배추즙이 됐던 간에 아까 말한 기준을 꼭 확인하면서 고르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또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요, 댓글
꼭 남겨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